투자자 여러분의 극한 수익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2021년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를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요 정말 최고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 마감 코스피 지수는요 3%대 넘게 오르면서 이렇게 단숨에 3,150대도 넘어섰는데요.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총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20%대로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현대차 그룹 계열 상장사 전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최대 24%대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팅크웨어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의 차화정, 지금은 차화전. 자동차, 화학, 전기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2021년 이러한 불장 속에서 우리도 뜨거운 맛 한번은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극한 수익을 위한 방법 지금부터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이 아주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성난 황소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뒤처질 순 없겠죠.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과 함께 할게요. 극한의 사나이 수익 출두요. 암행원사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의 첫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한 주 사이에 정말 엄청난 기록들이 쏟아졌는데요. 코스피가 꿈의 3,000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한 주의 마감까지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의 엄청난 시세가 분출되었는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시장 정리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미래차 부분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세 상승의 초입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과거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이 나올 때와 지금의 흐름은요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2002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도 IT 버블이 일어나기 전이죠. 자, IT 버블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때 사스 그리고 3차 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메일이 생기고 뭐 개인 PC가 생기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리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00년도 초반이란 말이죠. 자, 그 이후로부터 2007년도까지 무려 7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 9년도 이때 봤을 때도 이때 이제 신종 플루가 창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쓰던 투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한 4년 동안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을 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증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증시 상승세를 보면요, 과거에는 뭐 7년 동안 상승하고 4년 동안 상승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좀 크긴 크지만
그래도 아직 1년도 안 된 상승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상당히 많은 그런 거래 대금이 돌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 돈이 몰리면 주식시장의 추세가 꺾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런 부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뭐 1000포인트 임박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 나왔을 때 2021년도 전에는 아마 코스피 3000 그리고 코스닥 1000 예상을 했었는데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코스닥도 1000포인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 수급들이 이 코스피 쪽에 몰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시장도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어디로 수급이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코스닥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야 대형주 장세지만 이 시장의 순환매에 의해서는 이게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여야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이 시장은 낙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제일 위에 대형주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움직인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주식시장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좀 소외를 받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계실 거예요. 아, 이렇게 증시가 잘 가고 이렇게 뭐 사람들 뭐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차례가 안 와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시장이 다 같이 상승하게 되면요, 돈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에 차례대로 움직인, 아직 차례가 안 온 것이지 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도 잘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남들보다 좀 한 발자국 앞서가야 됩니다. 제가 2020년도 때부터 계속 미래차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는 미래차 수급들이 살짝 꺾인다면 과연 어떠한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올지, 지금 당장 또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 잡으러 간다 그럼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또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계속 순환하고 돌기 때문에 하나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그런 전략들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내다보고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요즘 증시가 정말 불장이죠. 정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이 속에서 왜 나는 돈 못 벌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봐야 할 투자 포인트들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중요한 이벤트도 있죠? 네,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2021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요. 저번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이미 극한 수익 시청자분들 아마 선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들 내셨을 텐데 이번에는 CS202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CS2021이 뭐냐면요, 국제 가정 박람회라고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가정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신기술들, 그러니까 미래 기술들을 이제 선보이는 그러한 이제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CS 관련된 종목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CS2021에 주목을 하신다면, 그럼 이제 새롭게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이 신기술들, 그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는 전기차 수자 관련해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항상 이 CES에 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이번 2021년도에는 과연 어떤 제품들이, 어떤 기술력들이 이 부각을 받는지 그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으로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주식을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냐? 일단 제품 수명 주기론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드리잖아요.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러고 죽지 않습니까? 제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품 같은 경우에도 딱 출시가 되면요, 도입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뭐 성숙기를 거치고 쇠퇴기를 거치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뭐 투자를 하실 때 굳이 성숙기, 쇠퇴기에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도입기에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도입기 성장기로 넘어갈 때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차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뭐 도로가 나가보면 거의 뭐 10개 중 뭐 1개만 뭐 전기차 수소차지 대부분 다 내연기관입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미래차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래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안 된 그런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바로 CES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 특히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제가 항상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 글로벌 이벤트 꼭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CES 2021,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겠죠.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 우리가 또 체크해봤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주.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볼 건데요. 극한 수익 도전주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첫 주에 소개되었던 종목들 오늘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가요, 바로 종목 제시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장부터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참 이제 다행스럽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겸손하신 말씀. 일단은요, 제가 이 주식이란 것은 네. 항상 이제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뭐 차트를 공부하거나 또는 뭐 이슈를 공부하거나 그런 걸 넘어서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는 작업이 그게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것이고 주식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마다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위주로 저는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항상 그런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기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LG전자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이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한가가 가고 그리고 이제 도전 캔들로 마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캔들에서 제가 최근에 급등하는 트렌드들을 발견했다라고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에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보시면 상한가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들을 잘 보셔야 돼요. 상한가 한번 가고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온다? 단기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수평 이동하다가 5일선 안 깨고 그리고 나서 17% 이상 상승했죠. 그래가지고 3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겼구나. 남광토건 급등했을 때랑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 여기서 도전 캔들로 떨어질 때, 자, 어차피 2차 전지 미래차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목표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깨닫고 현명한 자는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이 과거 종목들,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 공통점, 그리고 역사,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들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기마다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잘 알아두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3기를 통해서 암행어사 전문가, 바로 지난주에 소개했던 전략인데 20%의 수익률 엄청난 활약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한 종목 더 소개해줬는데요. 서남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 그리고 서남 두 글자 종목들은 공교롭게도 네, 일단은 이 서남이라는 종목은 정부 정책과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항상 이 연초에는 정부 정책주를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자, 과거에 이제 정부 정책주 급등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보셔야 되는데 과거 EM코리아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M코리아가 과거 정부 정책, 수소차 정부 정책이었죠. 수소차 정부 정책 이슈가 터지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이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무려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 204% 상승했습니다. 204%. 거의 뭐 한번 찍어 놓으면 한 달 만에 4배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게 바로 정책주의 힘입니다. 정부 정책이 엮인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니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유니크도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자, 이때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요. 이때 저점 대비해서 무려 300% 상승했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300% 가는 그런 움직임 보여줬단 말이죠. 정부 정책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남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엮였다. 바로 이 정부에서 소부장 관련된 분야에 2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서남 같은 경우에 그런 소부장 관련된, 소부장 정책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온 요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기서 한번 강력하게 상승했던 흐름들이 나오죠. 이때는 이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된 상한가 한 방이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뭐 신규 상장주, 뭐 박셀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뭐 많은 관련된 신규 상장주들이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 2020년도 2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데 신규 상장주 치고 생각보다 변동성이 많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을 할 때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리고 기관계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자,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 다 빨간불이죠. 2021년도 1월 5일자 빼고요. 지금 연속 순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3거래일 하락을 했는데 3거래일 하락을 할 때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단 말이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것은 다이버전스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지지받고 그리고 또는 전저점 지지를 받는다면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잘 들고 가셔서 목표가까지 한번 잘 끌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이렇게 정부 정책 모멘텀을 둔 서남까지 우리가 함께 짚어보면서 주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극한 수익 도전주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하러 출발합니다.
2021년 코스피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면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계좌의 종목들은 언제 올라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서둘러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벌써 전화와 문자가 오고 있다고 해서요.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톱텍. 톱텍. 톱텍입니다. 네,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13,100원이 매수가고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13,100원에 비중 10% 두고 계시고요. 네. 이 종목은 지난해 정도에 매수를 하신 종목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2월 초. 네, 12월 초 이쯤에 네. 좀 그 가격대에 도달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장기적인 모멘텀 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꼭 단기는 아니고요. 중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중기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연구는 하셨어요? 네, 이 종목이 태양광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오일리기 사업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오, 가격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희 전문가님께 좀 더 상세한 진단 받아볼까요? 전문가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톱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톱텍 네,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톱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종목인데 또 이렇게 공교롭게 또 이제 상담할 수 있게 돼가지고 좀 이제 기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은 재료들이 있죠. 이 종목 네. 자회사 같은 경우 이제 레몬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마스크, 마스크 관련된 사업을 해가지고 또 크게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이제 거래를 하면서 또 이제 상당히 큰 매출액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태양광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재무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냐면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근데 2020년도 보시면 계속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회사가 살짝 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이제 정상화 단계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워낙 또 낙폭이 컸잖아요. 최근에 거의 뭐 25,000원, 뭐 3만 원 부근에서 거의 뭐 12,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 정말 매수를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자리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자리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상담을 하시면요. 거래량 터질 때 사서 거래량 없을 때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상담하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거래량 없을 때 매수를 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삼성전자 가고 하이닉스 가고 현대차 가는 이런 장세에서 왜 내 종목은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증시가 상승하는데 왜 내 종목은 2.7%나 하락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가는 것이 그게 시장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괜찮은데 아직 차례가 안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뭔가 음식을 받을 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먼저 받고 아직 내 차례가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 종목도 미래지향적인 종목이에요. 어차피 OLED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가 레몬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노 신소재 관련해서 뭐 과거에는 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특이한 마스크 만들고 그리고 뭐 찾아보시면요 레몬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톱텍 계속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왕 들고 가실 거 일단은 저는 17,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락을 할 때요 종목이 외봉 그리고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이래든 밥이래든 산이 두 개는 나와줘야 정상이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부분 17,000원, 와. 17,000원까지는 반등하는 흐름 지켜보시고요. 아직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여 시장이 좀 밀리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신다면 1,500원 부분에서 좀 이제 추가 매수 한 번 더 진행하시면 그럼 이제 쌍바닥이 나올 때 한 번 더 추매를 해서 단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긍정적입니다. 우리 시청자의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한번 잘 기다려 주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발생시켜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네. 묻겠는데 네. 저희 멘토님 혹시 지금 추매는 권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살짝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 없이 하루에 뭐 거래 대금이 60억 그리고 거래량 터져봤다 50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다듯이 일단 한 번 더 빠질 때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V자 반등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라리 저 같으면 쌍바닥을 그릴 때 한 번 더 빠져가지고 쌍바닥을 그릴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네. 원칙이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 쌍바닥 그릴 때 있잖아요. 1,5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해 주시길 권장해 주셨으니까요. 요 부분 챙겨보셔서 톱택을 통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000원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략 잘 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저기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71,000원에 40%요. 유나이티드 제약 71,000원에 비중 40%. 언제 네, 매수하셨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네, 네. 이 종목이 지난해 12월에 좀 튀어 올랐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안 팔았어요. 아유, 아까워라. 진짜 아쉽네요. 아, 네. 유나이티드 제약. 그래도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암영원사 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유나이티드 제약 매도를 못 하셨네요. 네. 네, 아유 너무 아니, 저기 네네. 누가 네네. 저기 이거를 추천해 주신 분이 네네. 정고점 112,200원 뚫을 거라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아, 근데 그러시고. 자꾸 내려가네요. 네네. 최근에 또 특히 어제죠. 어제 또 거래 대금이 거의 뭐 1,000억 터지면서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나가지고 또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극한 수익에서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일단 네. 상담하고 나서 강력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다행스럽게도.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 게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다 상승해버리니까 바이오 네. 종목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 제약뿐만 아니라 뭐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제넥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일단은 이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네. 단순 매물 추이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임상하고 있는 게 비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네. 시장 규모가 거의 뭐 60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네. 시장 규모가 큰 부분을 타겟을 하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 결국에 1년에 한 번씩은 이 크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모멘텀은 살아있대. 어제 뭐 금요일 날 하락을 한 것은 바이오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한 것이고 일단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 그때 이제 다시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다른 바이오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같이
움직이는지. 다른 바이오 종목들 다 상승할 때 유나이티드 제약만 갑자기 막 5% 빠지고 6% 빠지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하지만 네. 다른 바이오 종목들 상승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도 상승한다. 그러면 단순 그냥 바이오 종목들 빠졌기 때문에 빠졌구나. 내 종목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상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보는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무리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8만 원 또는 7만 5천 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8만 원대 그리고 7만 5천 원 여기서 좀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네.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네, 여기서 네. 거래량이 많이 터져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네. 8만 원에서 7만 5천 요 사이에서 네. 여기서 상당히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 보시면서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종가 기준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가.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재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11월 11일이 시작인데 그 전까지는 아마 좀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조정이죠. 단순 조정인데 네. 거래량 없이 빠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 거래량 터지면서 빠진다. 그러면 잘라야 돼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하면요, 그건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버티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지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뭐 빠지더라도 이 구간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한 5만 4천 원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네. 천천히 기다리셔가지고 한 8만 원대 다시 한 번 더 탈환하는 흐름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봤고요. 54,000원 그리고 윗구간 75,000원, 8만 원 여기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문자함에 있는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LNF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2부는 7만 원의 비중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LNF에 대해서 가격 전략 챙겨볼까요? LNF 하면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 종목이죠. 네네. 매수가 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 또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니까 미래차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으로 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 8만 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NF 많이 올라갔는데요. 목표 가격 궁금해하셨죠? 8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리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전문가님 잘 부탁드려요. 셀리버리 매수 가격 20만 5천 원에 비중 40% 잘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가격 전략 네.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리버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마 매수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11월 달에 매수하셔가지고 계속 물려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저는 일단 목표가를 22만 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61선만 잘 돌파해주면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한 16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6만 원을 지지받고 반등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시금 전고점 정도는 돌파는 무리더라도 터치는 윗꼬리로 터치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22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였습니다. 16만 원 여기 잘 지켜지는지 여부 체크해 보면서 반등한다면 22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우리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간절한 소원, 수익을 전략으로 풀어볼게요. 극한 수익 도전주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우리가 미래를 먼저
먼저 내다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자동차 이쪽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좀 이제 지겹습니다. 계속 2020년도 때부터 맨날 미래차 맨날 떠들어대 갖고 네. 이제 살짝 좀 지루해지는 그런 그래도 시점인데. 가는 걸 어떡해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그 자동차는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굴러가지 않습니까? 싱싱.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눈여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일단은 자동차, 미래차 부분에서도 세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첫 번째 뭐가 있죠? 전기차.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소차, 수소차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렇죠. 근데 지금 자율주행 상승했죠. 그리고 전기차 상승했죠. 네네. 아직 부각을 못 받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수소차. 아. 수소차 부각 못 받죠. 어차피 전기차란 것이 수급이 맨날 돌아갑니다. 우리 극한 수익에서도 이미 작년에 한 번 사이클을 돌렸어요. 전기차 가고 수소차 가고 자율주행 가는 이런 사이클을 다 돌렸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를 눈여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수소차 전략을 좀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극한 종목으로 드릴 종목은 바로 GMB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GMB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과거에 특히 작년 9월 달이죠. 작년 9월 달에 크게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했던 그런 모습인데, 상승한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뭐 500만 주, 그다음에 이제 뭐 1000만 주 이 정도 터지되면 충분히 뭐 10% 이상, 20% 구간의 상승세를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크게 상승했는데 그쪽에서 수급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갈까? 제가 봤을 때 수소차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10,00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자, 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이 전략대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공개됐습니다. 바로 GMB 코리아인데요. 가격 전략은요.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10,0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한! 극한. 우리 다음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힌트로 풀어볼 건데요. 네.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힌트 매우 쉽습니다. 일단은 미래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 네, 그리고 우리 극한 수익에서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최근에 또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방송 말미에 종목 공개되니까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역시 수소차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방송 말미에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이제 우리의 매매 스킬을 한껏 높여줄 암행어사 전문가의 수익 강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암행어사입니다. 자, 오늘도 극한 수익을 위해서 또 강의를 준비해야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차 관련된 전략으로 지금 좋은 수익들 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뭐 지금 볼만한 것이 미래차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모든 똑같은 곳을 바라볼 때 다른 쪽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항상 주식시장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른 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2021년도 대시세 예상되는 바이오 종목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뭐 전기차 잘 가고 수소 잘 가고 자율주행 잘 가고 이런 시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종목만큼은 5년 동안 봤을 때 계속 1000% 대시세 종목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바이오 종목에서 분명 1000% 대시세 종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잘 찍은 사람들이 항상 1년 결산을 했을 때 큰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이오 종목이 2021년도 강한 바이오 종목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 뭐가 필요하겠죠? 증시가 상승해줘야 됩니다.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 쪽만 상승하고 있죠? 코스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이쪽으로만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자동차, 삼성전자 급등, 그 다음에 현대차 급등,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분명 눌림목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매물 추월해가 돼서 다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시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소라는 것은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 올라가죠. 그리고 한쪽이 또 다시금 움직이면 한쪽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IT, 전자 그리고 자동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올라가 있는 전기전자를 눈여겨보기보다는 지금 내려와 있는 바이오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증시의 대세 상승이 필요하겠죠. 2017년도 때 바이오 종목들 쭉 상승할 때 지켜보시면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40조 폭발했다. 40조, 무려 하루에만 40조가 폭발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무려 1조 6천억을 순매수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지만 이제는 어디로 넘어온다? 코스닥으로 넘어올 수 있단 말이죠.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에서 또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요, 2020년도까지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021년도부터 정말 자, 대세 상승이 나온다. 유동성 거품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 MTN 방송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돼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신데요.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과거의 흐름들, 제가 말씀드렸죠. 현명한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죠. 깨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거의 2000년도 7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2008년도 4년 동안 상승했어요. 2018년도에서 지금 이제 1년 동안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2020년도 코로나 한번 두드러 맞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꼭 눈여보셔야 되겠다. 증시는 계속 상승한다. 코스피 수급들 빠지면 코스닥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1년에 한 번씩 터지는 이 1000% 바이오 종목을 이걸 찾아야 돼요. 자, 1년에 한 번씩 터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른 데서 1년에 한 번씩 1000% 터질까?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무조건 1000% 터지는 종목은 항상 이 바이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연초에 바이오 종목들 찍어놓고 11월, 12월에 결산을 할 때 몇 프로 수익 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1월달, 2월달에 바이오 종목 잘 찍어 놓으신 분들 12월달 갔을 때 얼마나 큰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바이오 종목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대세 상승 나온 종목들의 공통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공통점. 결국에 주식은 과거에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는 작업이다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 개인 수요분들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자, 한미약품 68,000원에서 75만원까지 무려 1000% 상승했어요. 1년 만에 그냥 1000% 상승해버렸습니다. 10배 갔죠. 이 종목 항암제 관련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로 바로 그냥 1000%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제약도 1,800원에서 18,000원까지 1000% 대시 상승 나왔어요. 자, 2015년도입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제약이 1000% 대시세 나왔어요. 2015년도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1000% 대시세 나왔죠? 이 부분 우리 개인투자 보셔야 되고요. 자, 16년도입니다. 영진약품이에요. 자, 영진약품 1,800원짜리 종목이 무려 18,000원까지 그냥 수직 상승 1000% 대시세 때려버렸습니다. 이 종목도 결국 바이오 종목이죠. 15년도에도 바이오 종목에서 10배 대시세 나오고요. 1000%. 16년도에도 대시세 바이오 종목에서 나왔잖아요. 영진약품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1000% 대시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 터졌죠. 무려 100조 이상 규모를 시장 규모로 자랑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을 타깃하는 이 신라젠이 10,000원에서 이 15만 원까지 1,500%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렸어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런 종목 다 바이오 종목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항암제 관련된 종목에서 1000% 대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N 플러스 원래는 뭐 EN3라는 종목이었는데 나노메딕스로 이름을 싹 바꾸더니 항암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2,500원짜리 종목이 25,000원까지 무려 1000% 수직 상승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무려 한 달 만에 그냥 300~400% 쫙 쏴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개인 투자분 볼 수 있죠. 자, 이 종목도 결국에 항암제 사업을 영위한다 해가지고 그냥 무려 1000% 그냥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폴루스 바이오팜도 마찬가지. 2,500원짜리 종목이 무려 25,000원까지 1000% 상승했어요. 자,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시면 계속 바이오 종목에서 1000% 대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000% 대시세 나온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다 항암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필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록스 같은 경우에도 3,000원에서 3만까지 1000% 갔는데 이 종목도 결국 항암제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명목하에 조명 만드는 기업이 갑자기 그냥 1000% 대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결국에 1년에 한 번씩은 1000% 대시세 종목은 바이오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항암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계속 1000%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보셔야 돼요. 2019년도 HLB 원래는 보트 만들던 회사에 갑자기 항암제 사업, 리보세나비 항암제 사업 한다 해가지고 2만 원짜리 종목 20만 원까지 1000% 간단 말이죠.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종목도 계속 나옵니다. 15, 16, 17, 18, 19년, 20년도 시젠, 휴마시스, 랩지면, 신풍자, 박셀바이오 엄청났어요. 제가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 1000% 대시세 종목 무조건 바이오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강조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시젠, 휴마시, 랩지면 1000%짜리 종목이 셀 수 없이도 많아요.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2021년도도 바이오 쪽에서 1000% 대시세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5년 연속 6년 동안 계속 바이오 종목에서 1000%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2021년도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과거 종목들의 공통점 역사를 봤을 때 100조 이상의 면역 항암제 시장을 타겟팅하는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1000% 대시세가 나왔다. 이 공통점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하는 기업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1월 달에 찍어서 10월, 11월, 11월 이때 수익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냐?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골랐던 그런 종목. 제2의 박셀 바이오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회사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000% 급등했던 종목들 공통점이 다 있죠. 이 종목 어디서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공개를 하니까 재방송도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를 할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극한 수익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요 밑에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의 열정 강의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뜨거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잠시 후 여러분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요. 극한수익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극한수익 홈페이지에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강의 여러분들 또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해보실 수 있으니 무료 방송 많이 참석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